상속세는 주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주주들이 예, 예. 그 주가가 너무 높으면 예. 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함의는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본인들 아들한테 딸한테 그 상속해주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상속세를 예. 얘기를 해보면 제가 2022년 통계를 봤는데 네. 보통 보통 우리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7, 8천 명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10,000명도 안 되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높아졌 한 18,00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18,000명이 죽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배우자, 자식 이렇게 다 해서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식은 5천만 원까지 상속세 빼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빼줄 만한 사람도 다 해봐야 2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낮추고 높이는 거 네.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국민 경제가 문제라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매우 특수한 것에 대한 거니까. 네. 그거는 법인에 대해서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많이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효세율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 회사를 넘길 때 독일 같은 데서 이제 쓰던 제도를 갖고 온 거거든요. 정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우리가 법으로 뭐 명목세율이 뭐 50%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세율뿐만이 아니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건희 회장한테 예, 예. 넘겨줄 때 한 170억 정도 냈더만요, 상속세를. 예.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막 올랐잖아. 그런 거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한국에 10,000명도 안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대부분하고는 아무 무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문제가 된다. 네. 그거는 자기들끼리 기분 학상 같은 얘기를 기분 악상? 기분 학상 너무 세금 많이 내서 큰일 난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 그 사람 달성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 소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걸 막을 거냐, 혹은 이거는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러한 조건을 해서 뭐 이렇게 뭐 공탁을 하도록 하든지 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정비되어 있는 얘기인데 상속세 너무 많이 낸다. 18,000명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주택자 다 포함하고 뭘 포함해도 이 숫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 저평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함수다. 그게 가장 정확한 예, 예. 함축적인 말씀인 것 같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가지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죠. 여전히 많죠. 아들한테 상속하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낮았고, 사실 뭐 조그만한 회사 어디 비상장 회사를 이쪽으로 상장시켜 가지고 또 이중 상장해서 그것 때문에 뭐 이쪽에 원래 상장돼 있었던, 지금 뭐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케이스가 딱 그런 건데.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딱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내부자 거래 너무 많아가지고 예. 공정거래위원회 뭐 하는 거야? 좀 해라.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내용. 주요 원인이었죠. 사실 현대글로비스 아무것도 아닌 물류회사를 그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선한테 그 다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키웠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최근에 요거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예.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거는 이 한국에서 지금 뭐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북한 리스크가 지금 나가는 제일 큰 이유거든요. 이게 뭐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가짜 경제예요. 그러네. 외국인들이 볼 때 지금 한반도가 미국 평가로는 50년 이후로 가장 위태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북한의 거짓 공작이다. 예. 아니, 외국인이 보기에 불안해. 그리고 돈을 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큰 얘기지. 거시경제를 움직이는. 이 살림할 때 이 얼마 뺀다고 해서 이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야,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돈 넣고 빼는 사람들도 예리하게 보는데,
제도적으로 있는 거는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 그게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다. 아, 저렇게 해서 저 나라 거시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그렇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수, 세입, 제도가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넣으면은 8%, 9% 성장률 나올 거 알아도 쉽게 못 넣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상속세 높았는데 상속세 지금 딱 그 기준으로 그대로 했었는데도 2021년에는 3,0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경제 전망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 때문에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상속세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된다 그러면요. 예, 전면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업법 등 해가지고서 다 조정해가지고서 한번 다운사이징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속세 때문에 지금 망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그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더 갈 수 있냐. 이거 네. 개도국 시절에 막 쓰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서 예, 뭐 세계 10위권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 막 빼는 거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보면 뭘 하겠어요. 되게 이상하게 한다. 아니 게다가 네. 기업이라는 법인격과 그 아들, 기업주와 아들은 그냥 자연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주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그 기업이 영속하고 존속해서 번영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 경영을 차지해도 아무런 문제 아닌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을 위해서라면? 아니, 예, 애플은 뭐 어떻게 됐냐. 그렇지. IBM은 누구한테 넘어갔냐 그러면은 한국 어린이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스티브 잡스는 아들이 없었나 봐. 아니 다 있어. 그렇죠. 맨날 이렇게 주는 거만 하다가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CEO를 오니까 네. 아, 저 사람은 이제 자식이 없구나라고 초등학생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게 그러네. 우리가 뭘 상식한 거예요 지금. 그 스티브 잡스는 그냥 팀 쿡한테 예. 넘겼지만 애플의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예.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이게 성경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도 어디에서도 증명이 안 됐잖아요. 아, 그게 증명됐으면은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줬던 그 회사가 포드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포드 2세 때 이게 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 전문 경영인을 늘려고 했어요. 늘려고 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온다 그 생각해보니까. 포그 오브 워인가 예. 거기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케네디가 예.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음. 국방장관을 데려가면서 예. 포드 승계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포드 3세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포드가 세상을 만들었던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은 일본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 뭐 그렇죠. 한국 차도 올라간다 그러고 그렇죠.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ESG 얘기를 많이 하죠. 영어 선수도 죄송합니다. 예. 예. ESG의 그 G가 예. 거버넌스. 거버넌스죠. 예. 그래서 지배구조 아까 말씀하신. 예. 그거를 맞추라고 하는 건데 한국은 지금 ESG의 E만 생각하고 이 G는 몰라요. 그리고 있는 이도 거거든요. 생각을 안 하는 거. 이도 그냥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도. 아,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세션을 주시면은 네.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보다 왜 그것도 파괴적이냐. 그것도 아니 그 네.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를 622조를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예.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잘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이야기는. 숟가락 얹기라고 하거든요. 숟가락. 아주 전문 용어로는. 그 누가 이 잔치집에 이렇게 예. 쫙 상을 차리는데 숟가락 갖고 와가지고서 예. 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일장 연설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행복한 날이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미 이제 투자 발표를 한 거를 예. 모아가지고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마치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 어떤 덕인 것처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원전을 또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나쁘게 연결되죠. 나쁘게 연결된다. 그
이 원전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음, 10년 후의 세상에는 원전에서 들어온 전기로 만든 반도체는 수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리백 때문에. 예, 그리고 20년 후로 가면은 음, 상당히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장이 돼서 딱 돌아가면 27년 후거든요. 그러네요. 27년 후에도 원전으로 만든 반도체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을까? 이거 아직 돌려보지도 못했는데 이 공장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 한 세대 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세대 후에도 지금처럼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진짜 그때 군인들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검사들이 이렇게 놓는 바람에 참 어렵게 됐다라고 땅을 칠 일이 생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반도체 공장 만드는 미국의 아리조나도 그 옆에 다 태양광이던데? 네, 그 전략적으로 그런 데 가는 거거든요. 일부러 저 햇빛 많은데. 예, 그렇게 하고선 왜냐면 이 경제가 착한 사람들만 하는 경제가 아니고 이 내가 하나라도 잘하면은 시험 과목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전기가 좀 괜찮아 그러면은 시험 과목 바꿔서 다 이렇게 하세요. 어. 야비하죠. 야비한데 경제 원래 야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착해요. 그런 면에서는.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줘야겠다라고. 그 사람들한테만 착해. 사람 착한데 예. 좀 경제는 야비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쟤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해야지. 근데 천천히 친구들하고 이게 즐기면서 이게 유람선 탄 사람 같아요. 큰일이네.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그쪽 사람들한테만 이제 착하면 나라의 전체 경제의 그 밸런스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죠. 그게 성장률에 나오고 출생률에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